고성국 칼럼입니다. 마흔여기를 임명하면 최상목은 역사의 죄인이 된다. 이게 아시아투데이의 사설입니다. 어제 마흔역 관련 헌재의 심판이 나왔는데 저는 어제 강용석 TV에서 강용석 변호사와도 대담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헌재의 결정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각하 부분이다. 헌재가 직접 마흔여기의 헌법재판관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국회 쪽의 권한쟁의 소송을 각하한 부분이 핵심이다. 실제로 언론마다 이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조선일보는 마흔역 임명에 대한 전원일치 판결이 있었다고 제목을 뽑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국민일보를 보세요. 헌재가 재판관 지휘 부여는 각하했다를 제목으로 뽑았어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흔여기는 헌재가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임명해야 됩니까? 최상목이 임명해야 돼요. 그런데 최상목은 임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더라도 지금 해도 되고 한 달 후에 해도 되고 6개월 후에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임명권은 권한대행 대통령이 갖고 있으니까. 지금은 최상목이가 그 권한대행이니까. 그래서 최상목이가 헌재의 결정은 존중한다. 이건 뭐 교과서 얘기 아닙니까? 다만 판결문을 좀 세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여러 의견을 듣겠다고 했어요. 이건 최상목이의 지금까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판결 나자마자 최상목이가 오늘이라도 임명하면 어떡하냐고 다들 걱정하셨는데 그럴 일 없습니다. 최상목이도 지 죽는 길과 사는 길 정도는 아는 관료예요. 최소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보고 나서야 뭐라도 움직이면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상목이는 당장은 마흔여기 임명 절대 못한다 또는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헌재가 지금 8명으로는 대통령 탄핵을 도저히 못 시킬 것 같으니까 최대한 끌고 모아봐야 5대3으로 인용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탄핵 정족수 확보를 위해서 꼼수를 썼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헌법 정신에 반하는 정치적 의사 표현이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행은 헌재가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마흔역을 반드시 임명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집행, 마흔역 임명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와 고려를 반드시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최상목에게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도 헌재의 결정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했다고 하면서 그러나 최상목이 임명 안 하면 그만이다.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로 조선일보는 늘 한 발짝 늦고 그리고 늘 기회주의적으로 봅니다. 조선일보는 사설로 뭐라고 썼냐? 마흔여기가 임명되더라도 탄핵 심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아니 물론 재판관으로 월급은 받아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 안 하면 탄핵 심판과 관련된 구도는 변하지 않으니까 조선일보도 애쓰고 있는 거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임명을 안 해버리면 이런저런 얘기를 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시아투데이가 조선일보보다 10배, 100배 낫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종합일간지 중에서는 유일한 정도 언론의 길을 걷고 있는 게 아시아투데이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주필을 맡았던 겁니다. 지금은 제가 아시아투데이에 너무 부담이 커질까 봐 주필직을 사퇴했습니다만 아시아투데이에 대한 저의 자긍심은 여전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시아투데이는 최상목한테 이렇게 요구합니다. 마흔여기를 임명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 임명하지 마라. 적어도 대통령 탄핵 심판 나올 때까지는 임명하지 마라. 그러면 대통령 탄핵 각하되거나 기각돼서 복귀하면 그건 대통령이 알아서 할 문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헌재 결정이 나왔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한테 너 임명해라 안 하면 탄핵할 거야 라고 협박할 건데 차라리 탄핵 당해라. 그러면 역사의 영웅이라도 된다. 협박에 굴복해서 마흔여기를 임명하는 순간 최상목 당신은 역사의 죄인이 된다. 갈림길에 서 있다. 잘 생각해라. 이게 아시아투데이의 사설입니다. 네, 고성욱 칼럼이었습니다.